오즈의 마법사 제 15장 오즈 무시무시한 자의 정체. 네 명의 친구들은 에메랄드 시티의 커다란 문으로 힘차게 걸어갔어요. 발걸음마다 새로운 기대감이 실렸죠. 그리고는 종을 딸랑딸랑하고 울렸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종을 힘껏 울렸어요. 마침내 전에 만났던 문지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줬어요. 그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죠. 뭐야, 또 돌아왔나?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의아하게 물었어요. 우릴 못 보겠소? 허수아비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찾아갔던 게 아니었나? 문지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그녀를 찾아갔지. 허수아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승리감이 엿보였죠. 그런데 그녀가 너희를 다시 놓아줬단 말인가? 그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물었어요. 그럴 순 없었소. 그녀는 녹아버렸으니까. 허수아비가 침착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줬답니다. 그의 말에 문지기의 얼굴은 더더욱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녹았다니.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군. 그가 갑자기 기쁨에 겨워 소리치듯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의아함을 잊은 듯 활기찼어요. 누가 그녀를 녹였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답니다. 도로시가요. 사자가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세상에. 그는 외치며 도로시에게 아주 깊이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친구들을 자기의 작은 방으로 친절하게 데리고 가서 전에 했던 것처럼 커다란 상자에서 특별한 안경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들의 눈에 하나하나 씌워줬어요. 초록빛 안경을 쓴 친구들의 얼굴은 한층 더 에메랄드 시티에 어울리는 모습이 되었죠. 그 후 친구들은 반짝이는 문을 통과해 화려한 에메랄드 시티 안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문지기에게서 도로시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용감하게 녹였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모두 광장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친구들을 따라 오즈의 궁전까지 열렬하게 몰려갔답니다. 녹색 수염을 가진 위풍당당한 군인은 여전히 궁전문 앞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친구들을 보자마자 즉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죠. 이어서 아름다운 녹색 옷의 소녀가 나타나 예전처럼 친절하게 친구들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친구들은 오즈가 자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소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온화했답니다. 군인은 도로시와 친구들이 마녀를 없애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곧바로 오즈에게 전했지만 오즈는 의외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흘렀죠. 친구들은 위대한 마법사가 곧 자신들을 부를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기다림은 점점 더 지루해졌고 이내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친구들은 오즈가 자신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들은 그의 명령으로 온갖 위험한 모험과 힘든 노력을 견뎌냈으니까요.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작지 않았죠. 그래서 허수아비는 마침내 녹색 옷의 소녀에게 다시 전가를 전해달라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부탁했어요. 그가 당장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그가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직접 알아보겠다고 전해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오즈는 크게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9시를 4분 지난 시간에 친구들을 아련하겠다고 급하게 전했답니다. 그는 예전에 서쪽 땅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본 적이 있었고 그들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강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어요. 각자 오즈가 약속한 멋진 선물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설레 잠들 수가 없었죠. 그 선물들이 가져올 변화를 꿈꾸었답니다. 도로시는 단 한 번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녀는 너무나 그리운 캔자스에 있는 꿈을 꾸었어요. 사랑하는 이모가 우리 귀여운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꿈이었죠.
그 꿈은 도로시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주었답니다. 이튿날 9시가 되자 녹색 수염의 군인이 친구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죠. 4분 뒤 친구들은 모두 오즈의 화려한 왕자의 방으로 엄숙하게 들어섰답니다. 물론 친구들 각자는 이전에 보았던 모습으로 위대한 마법사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넓은 방 안 어디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 정적은 오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보다도 더 깊고 두려운 침묵이었죠. 그때 갑자기 엄숙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높은 돔 근처에서 신비롭게 울려 나오는 듯 했답니다.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너희는 왜 나를 찾는가? 친구들은 방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시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에 계신가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그 목소리가 신비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나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목소리는 왕자에서 바로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자로 향했죠. 그래서 친구들은 왕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나란히 서서 도로시가 용기 내어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으러 왔어요, 오즈. 당신이 직접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떤 약속이냐? 오즈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없어진 뒤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로시가 간절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내게는 두뇌를 주시기로 하셨소. 허수아비가 덧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게는 심장을. 양철 나무꾼이 감정 없이 들리지만 속으로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게는 용기를. 겁쟁이 사자가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죠. 그 사악한 마녀가 정말로 사라졌단 말이냐? 목소리가 다시 물었고 도로시는 그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다고 희미하게 느꼈어요. 마치 오즈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녀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물 한 양동이를 끼얹어서 녹였어요. 이런, 너무 갑작스럽군. 내일 다시 오너라.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구나. 오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양철 나무꾼이 화를 내며 마치 깡통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소. 허수아비가 단호하게 말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도로시가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짜증과 함께 단호함이 실려 있었죠. 사자는 오즈를 깜짝 놀라게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크게 포효했어요. 그 포효는 너무도 사납고 무시무시해서 토토가 깜짝 놀라 달아나면서 방 한쪽에 가림막을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쓰러뜨렸죠.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어요. 가림막이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친구들은 반사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경악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답니다. 그곳에는 대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작고 왜소한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또한 친구들만큼이나 엄청나게 놀란 듯 보였죠. 그의 얼굴에는 작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달려가며 위협적으로 외쳤어요. 넌 누구냐? 그의 깡통 같은 몸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죠.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오즈다. 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제발 때리지 말아다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과 깊은 실망감 속에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마저 스쳤죠. 난 오즈가 커다란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로시가 중얼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죠. 난 오즈가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았소. 허수아비가 실망한 듯이 말했어요. 그의 밀진 머리가 축 처지는 것 같았죠. 난 오즈가 무시무시한 짐승인 줄 알았는데 양철 나무꾼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의 깡통 심장은 작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난 오즈가 불덩이인 줄 알았소. 사자가 외쳤어요. 그의 큰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아니, 다 틀렸네. 그 노인이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은 슬픈 듯이 말했어요. 나는 지금껏 꾸며낸 거야. 전부 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꾸며냈다고요? 휴도로 씨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외쳤어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가요? 그녀의 순진한 마음은 크게 흔들렸답니다. 쉬, 내 아이야. 그가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나는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나는 위대한 마법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정말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네, 내 아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너희와 다를 바 없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허수아비가 슬프게 그리고 조금은 비난하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사기꾼이야. 맞아. 노인이 손뼉을 짝 치며 마치 자신을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는 사기꾼이지. 대단한 사기꾼이지. 그의 자조적인 태도는 친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건 끔찍하군요. 양철 나무꾼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내 심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심장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리고 내 용기는? 회사자가 불안하게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의 꼬리는 힘없이 축 처졌죠. 그리고 내 두뇌는요? 허수아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의 밀진 몸이 흔들리는 듯 했답니다. 친구들이여. 오즈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이런 사소한 일은 말하지 말게. 나는 지금 들켜버려서 큰 공경에 처했단 말이야.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녹였어. 다른 사람은 당신이 사기꾼인 걸 모르나요? 도로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너희 넷과 나, 이 5명밖에는 몰라. 오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들키지 않을 줄 알았지. 너희를 왕자의 방에 들인 건 정말 큰 실수였어. 평소엔 백성들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내가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지.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지탱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도로시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커다란 머리로 보였던 거죠? 마치 살아있는 듯이. 그건 내 속임수 중 하나지. 오즈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자랑스러움마저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이쪽으로 오면 모두 설명해 주겠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속였는지. 그는 왕자의 방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방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 한쪽 구석에는 종이를 여러 겹 정교하게 붙여 만든 거대한 머리가 놓여 있었고, 얼굴은 섬세한 붓질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언뜻 보기에 정말 살아있는 듯 했죠. 이걸 천장에 튼튼한 철사로 매달았지. 오즈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림막 뒤에 조용히 서서 실을 당겨 눈을 움직이고 입을 열게 했어. 마치 머리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런 목소리는요? 그녀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는 복화술사야. 그 노인이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내 목소리를 아무 곳으로나 던질 수 있어서 내가 그 소리가 머리에서 나는 줄 알았던 거지. 완벽한 착각이었을 거야. 자, 내가 너희를 속이는 데 쓴 다른 것들도 여기 있다. 그는 허수아비에게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일 때 입었던 화려한 옷과 정교하게 만든 가면을 보여주었어요. 허수아비는 충격을 받았죠. 양철 나무꾼은 자신이 본 무시무시한 짐승이 사실은 가죽 조각들을 엉성하게 꿰매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죠. 불덩이로 보였던 것도 천장에 매단 손뭉치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어요. 정말로 당신은 이런 사기꾼 노릇을 한 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허수아비가 진심으로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렇다, 부끄럽지. 노인이 슬프게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모두 앉게. 의자는 많으니.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겠네.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답니다. 나는 오마하에서 태어났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도로시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뭐라고요? 거긴 캔자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보다는 가깝지 않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나는 자라서 복화술사가 되었고 훌륭한 스승에게서 잘 배웠지. 어떤 새나 짐승의 울음소리든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어. 그게 나의 유일한 재능이었지. 그는 즉석에서 새끼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울었고 토토는 귀를 쫑긋 세우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두리번거렸어요. 그 소리에 토토는 여전히 속는 듯 했답니다. 그 후 나는 그 일에 실증이 나서 기구 조종사가 되었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삶의 다음 장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도로시가 다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서커스 날에 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입장료를 받게 하지. 일종의 쇼맨이었지. 그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아, 알아요. 도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녀는 어딘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구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을 때 그만 밧줄이 꼬여 내려올 수 없게 되었네.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 기구는 구름 위로 한없이 높이 올라가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 날아갔다네. 그 기구는 마치 꿈처럼 하늘을 떠돌았지. 하루 낮과 밤 동안 나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떠돌았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구가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 위에 희미하게 떠 있었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어. 기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왔고 나는 다치지 않았네. 정말 천만다행이었지.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서 신비롭게 내려온 걸 보고 나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굳게 믿었지. 물론 나는 그들의 믿음을 깨지 않았어. 감히 그럴 수도 없었지.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기꺼이 들어주었거든. 나는 그들의 경외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 심심풀이로 그리고 그들을 바쁘게 지내게 하려고 나는 이 멋진 도시와 웅장한 궁전을 짓게 했지. 그들은 나의 명령에 기꺼이 열심히 만들었네. 이 나라가 워낙 푸르고 아름다워서 나는 이곳을 에메랄드 시티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름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녹색 안경을 씌웠지. 그래서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이 눈부신 녹색으로 보이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흥미진진했던 모험담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곳의 모든 것이 실제로 녹색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다른 도시와 다를 게 없지. 오즈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녹색 안경을 쓰면 무엇이든 녹색으로 보이는 법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다. 에메랄드 시티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어. 그때 나는 젊은이였고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 늙은 노인이 되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녹색 안경을 쓰고 살아서 정말로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녹색 도시라고 굳게 믿고 있단다. 물론 이곳에는 귀한 보석과 금속이 풍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도 많지. 나는 백성들에게 늘 잘해주었고 그들도 나를 좋아했어. 나의 통치는 평화로웠지. 그러나 궁전이 완성된 후로는 혹시나 나의 정체가 들킬까봐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네. 나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 가장 두려웠던 건 사악한 마녀들이었지. 나는 마법에 힘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나 곧 마녀들이 실제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네. 이 나라에는 4명의 마녀가 있었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사람들을 각자 다스렸어. 다행히 북쪽과 남쪽의 마녀는 착했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않았지만 동쪽과 서쪽의 마녀는 매우 사악했지. 그들이 내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분명 나를 없애버렸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그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단다. 매일 밤이 공포였지. 그러니 내 집이 동쪽의 사악한 마녀 위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았어. 내가 내게 왔을 때 나는 나머지 마녀도 없애준다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간절히 약속했지만 이제 그녀가 녹아 없어진 지금 부끄럽게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단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도로시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죠. 오, 아니야, 내 아이야. 나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다만 아주 나쁜 마법사일 뿐이지. 능력이 없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럼 제 두뇌는 어떻게 해주실 거죠?
허수아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너는 이미 매일 배우고 있잖니. 세상의 모든 것을. 아기도 두뇌는 있지만 많이 알지는 못하지. 경험이란 게 진정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거야.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만큼 똑똑해지는 법이지. 내가 원하는 지혜는 이미 내 안에 있어. 그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두뇌를 안 주시면 저는 슬플 거예요. 허수아비가 여전히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는 진정한 지혜를 갈망하고 있었죠. 오즈는 그를 유심히 그리고 조금은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좋아.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대단한 마법사는 아니지만 내일 아침 내 머리에 특별한 두뇌를 채워 넣어주겠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거야.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수아비가 신나게 팔짝팔짝 뛰며 외쳤어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잘 써볼게요. 제가 얼마나 똑똑해질지 기대돼요. 그럼 내 용기는요? 사자가 불안하게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의 꼬리는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넌 이미 충분한 용기를 가졌어. 오즈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이지. 위험 앞에서 두렵지 않은 생명체는 이 세상에 없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위험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거야. 그런 용기는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단다. 너의 행동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겁이 나요. 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두려운 줄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용기가 갖고 싶어요. 완벽한 용기. 좋다. 내일 그런 용기를 주겠네. 오즈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 심장은요? 이 양철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건 말이지, 오즈가 대답했어요. 내 생각엔 내가 심장을 원한다는 건 잘못된 일 같구나.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단다. 상처받고 아파하게 하지. 내가 그걸 알기만 한다면 심장이 없다는 건 오히려 엄청난 행운이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의견의 문제겠지요. 양철 나무꾼이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경우에는 심장만 주신다면 불행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저는 진정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좋다. 오즈가 공손하게 그리고 조금은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내일 나에게 오면 심장을 주겠다. 나는 오랫동안 마법사 행세를 해왔으니 이제 조금 더 그 역할을 이어가도 되겠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제 도로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야 하나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구나. 작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며칠,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시간을 주게. 내가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 너를 데려갈 방법을 기필코 찾아보마. 그동안 너희 모두는 내 귀한 손님으로 최고로 대접받을 것이고, 궁전에 머무는 동안 내 사람들이 너희의 모든 바람을 친절하게 들어줄 것이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부탁일지라도 내 비밀을 꼭 지켜다오. 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으니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게 된 충격적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들뜬 마음과 희망찬 기분을 안고 각자의 방으로 조용히 돌아갔어요. 도로시조차도 자신이 그를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사기꾼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긴 했지만 오즈가 자신을 그리운 캔자스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정말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어려운 일을 해준다면 그녀는 그를 전부 용서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